안녕하십니까. 문제가 많은 밤 외전 이론편이죠. 2022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겼죠. 네, 바로 2022년의 거대 가치, 어떤 이론이 주류 이론이 될 것인가. 그렇죠. 그 두 가지의 이론은 바로 반발 심리. 반발 심리 이론과 이제 포용성 이론. 그렇죠. 반발 심리 이론이 대표적으로 2021년을 지배했던 이론이고요. 근데 이제 포용성 이론이 이제 2022년의 신흥 이론이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반발 심리의 대표 주자가 박하진이고요. 포용성 이론의 대표 주자가 박하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발 심리라는 어떤 주류 가치관 속에서 내면의 어떤 투쟁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포용성 이론이라는 또 하나의 이제 거래 가치가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어쨌든 저희가 비교하면서 컨텐츠를 다뤄야 되는데 누군가 한 명은 어쨌든 하나를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반발 심리 이론을 대변하게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하진 씨가 포용성 이론을 대변하게 되었죠. 반발 심리 이론부터 설명해 드리면 반발 심리 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이걸 좋아한다는 이유로 저는 이걸 싫어해야 합니다. 박하진의 힙합을 정권화가 이제 박하진이 힙합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제가 싫어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건아의 티키틱, 제가 티키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분은 이제 싫어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 뭐 박하진의 장발, 이것도 뭐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싫어했었고, 정건아가 뭐 우악굿, 뭐 왁타버스 이런 거 얘기할 때 단순히 뭐 우악굿 잘 몰라요 이분은. 심지어 모르는데 이제 단순히 정건아가 본다라는 이유로 이제 싫어하게 되었죠. 그리고 뭐 이제 박하진의 룰 잘 모르는 사람이 뭐 그냥 뭐 싫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저스티스 예. 뭐 싫다. 이런 반발 심리들이 사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21년을 지지해왔어요. 그렇죠. 어떤 하나의 밈이자 이제 밈이자 정신이자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2021년은 반발 심리의 해였어요. 근데 과연 2022년도도 반발 심리의 해로 우리가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가치관을 추구해야 할 것이냐, 그 두 번째 가치관으로 지금 올라온 게 바로 포용성 이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포용성 이론은 반발 심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조금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자면은 반발 심리가 갖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들을 그렇죠. 이거는 조금 나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포용성 이론이 좋을 것이다. 모티브가 있는데 이 포용성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이 이론이 좀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어쨌든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진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유라시아에 관해서 맨날 하던 것처럼 대선 누가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모 후보가 굉장히 포용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 포용의 리더십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포용의 리더십인데, 포용의 리더십을 제일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 후보다라고 이렇게 지지하시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모 후보의 이제 포용력, 근데 이 포용력을 듣다 보니까 단순히 그 대선 후보가 갖춰야 되는 자질이 아니라 저희도 갖춰야 될 자질이었다. 그렇죠. 라고 이제 박하진 씨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반발 심리는 딱 극단적인 게 어쨌거나 그냥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한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반발해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다. 네, 그렇죠. 이게 결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사고방식이 아니다라고 전혀 아니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2년에는 조금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공감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포용성 이론으로 조금 이제 살아가면은 조금 더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반발 심리 이론의 가장 큰 단점은 통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분이 힙합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저는 싫어해야만 하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포용력 이론의 가장 큰 장점은 통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가 가능하다는, 투게더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하지만 말이 이렇게 극창하면, 말대로 되면 좋죠. 세상 사람들이 다 살기 좋겠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겠죠. 하지만 왜 포용력 이론이 안 좋냐면, 포용력 이론의 최대 모습은 이거예요. 반발 심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용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용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거를 포용하자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포용력 이론이라면 사실 포용력 있지 않은 행동을 비판하고 포용력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런 행동 존중한다 그러면서 포용을 해요. 과연 이게 포용력 이론의 본래 취지가 맞는 것인가? 자연교랑 다를 게가 없다 라는 이제 비판을 이제 외신들이 하고 있죠.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포용력 없는 행동들은 잘못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분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어떤 그 사정이 있어요. 근데 그 사정을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이 행동 자체만 해봐서 잘못됐다, 비판해야 된다, 반발심리 든다 라고 해버리는 거는 너무 매정하기 때문에 설사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그 포용력의 기준을 이제 소급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쵸, 이거를 그냥 범위를 무한대로 늘려버리면은 그러니까 진짜 한도 끝도 없어 따지고 보면 버려요. 뭐 이거 좀 너무 극단적인 예시인데 히틀러 그런 행동 이해가 간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미 국제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나 전혀 포용력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판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게 꼭 역사적이 아니더라도 저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들을 포용해주는 것의 전제는 그들도 우리를 포용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포용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을 포용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막 나쁜 놈처럼 대하진 않더라도 네. 포용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끌어안고 갈 필요가 네. 없다라는 왜냐면은 대통령이 국민을 포용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네. 왜냐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필요로 하니까. 그렇죠. 필요하지 않으면은 굳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포용할 이유가 없지 없죠. 않겠죠. 예.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은 그 노아의 방주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지 않은 인간들은 결과적으로 노아도 그 방주에 그 방주에 태우지 않았어요.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건데 네. 인간들의 자유의지가 있는 이상 네. 포용을 해주고자 하더라도 네. 이거를 거부하면은 그렇죠. 저희는 포용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조두승화 같은 것도 네. 조두순이 저희를 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조두순을 포용할 그 필요가 사람은 없는 그 거예요. 무리를 일으킴으로써 사회를 그냥 버렸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굳이 이거를 포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포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좋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쩔 그렇죠.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든지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포용해 줘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네. 문보남보 씨 보시면 그분이 저희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저희를 항상 언급하잖아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킹받는 노래방 비난하고 호랑이가 뭐 족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포용성 이론에 어긋나는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킹받는 노래방을 무시하는 거는 포용성 이론에 어긋나요. 저희와 같은 뜻을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 같은 컨텐츠를 찍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분이 저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댓글도 달아주고. 네. 근데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괜찮은데요? 그거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아님 말고 이론이죠. 그렇죠. 묘하게 연결이 되네. 네. 올해 이론으로 좀 괜찮지 않나요?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저희 입맛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이제 아직 좀 정립이 네, 확실하게 안 정리가 돼있죠. 돼가지고. 반발 심리 이론은 사실 굳이 따지면 현실주의 같은 이론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관주의예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얘가 좋아하면 나는 싫어하면 돼요. 맞아요. 하지만 포용성 이론은 이 사람이 우리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 사람이 우리를 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아야 우리의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더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좋게 보자면은 이제 정건아가 우악굿을 좋아한다. 우악굿? 그게 뭐지? 나도 볼까? 네. 그래서 한번 봐보고. 그렇죠.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괜찮네. 네,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저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저희가 우억굿을 본다라는 거를 박하진 씨가 포용성 능력으로 사실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그거죠. 정건아가 박하진을 애초에 배척하고 있으면 박하진도 정건아가 좋아하는 우억굿을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정건아는 항상 박하진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하진도 정건아가 좋아하고 있는 우악굿을 충분히 포용할 만한 명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트로트를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걸 하나 만들죠. 슈퍼패스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슈퍼거부 이런 거 예, 하나 만들어가지고 슈퍼패스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있어. 아 이거는 한 달에 한번 도저히 정도 죽어도 안 된다. 예. 죽어도 안 된다는 거부라네요. 죽어도 포용이 안 된다. 예. 근데 이게 이제는 조금 다음 영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뭐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뭐 반발 심리 이론
그리고 뭐 아님 말고 이런 이론들의 배경들을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사실 이런 내용들이 베이스로 깔고 가야만 이 포용성 이론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아마도 만약에 다음 그 문제가 많은 밤 영상 컨텐츠는 저희의 그 이론 대집합 이런 그렇죠. 관련된 얘기를 하지 왜냐면 않을까. 되게 막 발전된 부분들이 상당히 상호작용도 있고 약간 얽혀 있는 게 많아서 예를 들면은 뭐 현실주의를 모르면 자유주의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구성주의를 이해할 수 그렇죠. 없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결과적으로 반발 심리 이론을 이해할 수 없으면 포용성 이론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포용성 이론은 사실 반발 심리 이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맞아요. 현실주의, 자유주의가 맞아요. 그리고 이 네. 그 포용성 이론 속에서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하부 이론들이 또 네, 포함되어 또 있기 이제, 때문에 네, 아님 말고 그렇죠. 이론이라든가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저는 예측을 해보는 게 지금까지 국제 정치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론으로 설명되었다면 앞으로 유라시아에 관한된 뭐 저희의 인생 관련된 이제 이론들은 반발 심리 이론과 포용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크게 나누면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주장을 지지하는 학파들도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마 강정구 씨는 그 포용성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남을 테고 김태형 씨는 또 반발 심리 이론의 그렇죠. 대표적인 학자로 이론이 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베이스도 다 깔려버렸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노반점이 됩니다. 영차 노반점이 돼요. 네, 밀어주는 강정구와 김태형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 기반은 다 따져져 있기 예. 때문에 이제 정치적 움직임만 이제 수반이 그렇죠. 되면은 그리고 또 몰라요. 한 몇 개월 뒤에는 또 이제 구성주의처럼 또 그렇죠. 새로운 예, 또 그렇죠. 이 두 개의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또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는 반발 심리 이론이 주류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또 네. 이것도 이제 또 이론들도 각자 그 시대마다 달라지잖아요. 주류 그렇죠. 이론들이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근데 진짜 이론들이 그렇게 조금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흐름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정치의미 이론도 사실은 처음에는 정치의미 이론이었다가 나중에는 인생의미 이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도 사실 뭐 피해 게임에서 박지민의 행동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바뀐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어쨌거나 저희 어떤 이론들이 나오게 된 그 가장 아래 기반에는 피해 게임이라는 이제 그렇죠. 그 명작이 있어요. 그렇죠. MBC에서 하는 네.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사실 피해 게임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이론을 탄생시켰고 여러 그렇죠. 이론의 정립을 도와줬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포용성 이론의 거장이신 이제 그 네. 최현승 씨, 최현승 씨, 정근은 씨. 정근은 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포용성 포용성 이론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얘기기는 한데 이제 뭐 조금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서 뭐 김나연 씨를 우리가 송사연했다라고 이제 예. 그런 이제 뭐 좋은 모습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좋은 모습마저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문제가 많은 건 외전, 거대 가치의 전쟁, 포용성 이론인가, 마심리. 반발 심리 이론인가에 대한 정리는 고찰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저는 문제가 많은 밤의 정건아였고요. 저는 박하진이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3건 잃어버린 기억 기억 속에